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 일체를 받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헌재가 오늘 탄핵 심판 서류에 대해서 송달 간주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데요. 노희범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노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송달된 걸로 간주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 거예요? 우선 그 대통령 측에서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 경우에는 네. 그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데요. 네. 거기에는 이제 대통령실이나 관저에 해당 서류를 놓고 오면은 그 해당 서류를 놓는 것이 송달된 것으로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서류를 발송하는 즉시 그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유치 송달이라고 하고요. 예. 발송 송달이라고 하는데 예.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실이나 관저에 해당 서류를 놓고 오면은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에서 지금 특별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통령실이 뭐 결코 이거를 모를 리는 없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서류를 거부한다고 해서 탄핵 심판이 그 지연될 수는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유치 송달이나 또는 발송 송달로 송달이 됐다고 간주를 아마 확실한 의사 표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 송달은 뭐예요? 공시 송달은 뭐 송달 받을 사람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뭐 일반 뭐 외국에 있어서 어디 주소에 송달할 장소를 모를 경우에 뭐 일반 법원의 어떤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게시를 하면은 그 2주 후부터는 송달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근데 뭐 현재 대통령의 뭐 주소를 모르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공시 송달에 의하는 경우에는 또 2주가 또 시간이 또 지나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시 송달에 의한 방법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아마 유치 송달이나 발송 송달로 해서 간주를 하고 예정된 뭐 준비 절차 기일이나 구두변론 절차 기일은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발송 송달이나 유치 송달은 헌법재판소만이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는 이제 수사에 있어서는 이제 송달의 개념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네. 그 재판에 있어서만 이제 송달의 개념이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인.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형사 사건에서 대통령이 이제 기소가 된 이후에 이제 재판에 출석을 요구해도 이제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어떤 송달의 방식이 이제 적용은 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애당초 27일에 첫 변론 준비기일을 갖겠다는 예고한 바 있는데 이 일정이 그대로 갈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예, 저는 오늘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예정된 절차에 따라서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대통령 측이 성실히 이 중요한 탄핵 심판 절차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것도 아마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 준비기일에는 뭐를 하는 겁니까? 준비기일은 공식적인 구두변론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사실관계 정리나 양측에서 제출하는 증거를 좀 정리해서 조사를 하고 그 양측에서 이제 증거 등을 제출을 하면 그 증거에 대해서 동의할 것인지 부동의할 것인지 어떤 증거에 대한 의견서도 좀 미리 작성을 해서 제출해달라. 그래서 본 재판에서 효율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빨리 재판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27일에 변론 준비기일을 잡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법률 대리인이 아직 선정이 안 됐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취지로 뭐 변명을 하거나 네. 뭐 지연을 하려고 할 뭐 시도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예.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뭐 재판에 응하지 않거나 하는 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소 입장에서는 뭐 준비 절차기를 대리인 선임이 없더라도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준비기일 절차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예. 그러니까 저번에 변호사님이 이제 저희 방송 나오셔서 빠르면 5, 6주 안에도 그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 전망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 사건이 너무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네. 관련된 객관적 증거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탄핵 심판을 하는 재판관들 입장에서 대통령의 위법 위헌 사실을 뭐 심리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 지금 내란과 관련된 법 위반의 어떤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반은 뭐 상식적인 국민들이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연 전술 피고 있는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예.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지연 전술 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변호사님? 좀 답답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네. 이렇게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납득할 수도 없는 예. 상식적이지도 않은 이런 어떤 서류 미송달이나 대리인 비선임 예. 등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국민적인 어떤 분노를 좀 자아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어떤 헌법의 어떤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절차에도 이렇게 불응하고 있다는 것이 네. 결국은 탄핵 심판이나 나중에 이제 형사 사건에서의 재판을 받을 과정에서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아, 오히려 그게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 예. 어떤 점에서 좀 풀어주신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서도 예. 대통령이 그 당시 탄핵 가결 전에 담화문을 통해서 네.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결코 수사에 응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런 불성실한 태도가 결국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없다. 네. 그런 점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정 이유를 댔거든요. 그래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번 윤 대통령 측의 이런 그 탄핵 심판 서류 미송달이라든가 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대리인 선임도 지체하고 하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사실상 지연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은 대통령이 이제 헌법소의 어떤 의지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좀 보여준다라는 것이고요. 예. 지금 수사 절차에도 저렇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결국 정상 참작에선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헌법재판관 3명 그 임명 문제 있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없다 가지고 정치권은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명확합니다.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은 예. 국회가 추천한 3명의 재판관은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된다. 네. 그것은 국회 추천은 그 국회가 실질적 임명 권한이 있는 몫입니다. 그래서 권한 대행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즉시 임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한마디로. 네. 네. 그리고 뭐 일부 권성동 원내대표인가요? 예. 저희는 뭐 거리 시에는 임명할 수 있지만
뭐 직무 정지 시에는 뭐 임명할 수 없다 이런 논거를 대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거리나 직무 정지나 간에 예.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대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거리와 직무 정지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권한대행이 이제 재판관을 임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오히려 학설 중에는 거리는 이제 60일 정도로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네. 그러니까 거리 시에는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더 자제해야 된다는 그런 학설이 있어요. 오히려? 예, 직무정지는 이제 기간이 특정되지 않고 이제 뭐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비상적 상황이고 또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해야 된다. 오히려 반대의 학설은 있어도 예.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그런 학설은 학설 자체가 없다. 네. 그래요. 학설이 없다. 예. 예. 아니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헌법재판소에서 3명 임명할 수 있다고 입장 밝히지 않았나요? 예,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헌재가 6인 체제 아닙니까? 네네. 7인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예. 그 국회와 행정부 즉 대통령이 당연히 협조를 해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헌법상의 책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변호사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원래는 7인 이상이 심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소원을 내가지고 6명으로도 심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그 판단이 나왔단 말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예.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취하하면 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6명 갖고는 탄핵 심판을 심리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한마디로 헌법재판의 성질이나 이 효력정지 처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달리 네. 헌법재판은 어떤 객관적 성질이 강합니다. 즉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이기도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헌법을 수호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재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어떤 심판 청구를 취한다고 해서 곧 소송 절차가 종료된다고 바로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그 심판 청구를 취한다고 해서 네. 가처분의 효력까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그 효력 정지를 한 이유는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지금 그 6인 체제이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심리조차 할 수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재판관이 충원될 때까지 헌법재판소가 심리도 하고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효력 정지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효력 정지된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효력 정지를 다시 되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재판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심사가. 그렇기 때문에 심판 청구를 취한다고 해서 이 7인 그 효력 정지 가처분이 지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만 더요. 지금 먼저 아직 뭐 그 카드를 뽑은 건 아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탄핵 가결 요건이 국회의원 200명이냐 아니면 151명이냐 이걸 가지고 또 그 입씨름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총리는 대통령은 아닙니다. 예. 총리이고 다만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만을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총리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는 단순 과반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리에 대한 탄핵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학설에서는 예. 학설에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재직하면서 행한 위법 위헌 행위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준하는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고 총리 시에 총리 재직 중에 이제 위헌 위법 행위를 한 탄핵사유의 경우에는 그대로 단순 과반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학설이 하나 있습니다만. 예. 그 학설이 지금 통설적 견해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마 탄핵 여부가 문제되는 것도 지금 총리 재직 시에 있었던 일을 탄핵 사유로 하게 되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과반수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